다음으로 그린 평화 지대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7페이지를 보시면 이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남북 간에 이미 이와 관련한 다양한 합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접경지역 특구와 관련한 그 법률이 필요합니다. 이 접경지역 평화특구법 같은 경우는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약 20여 년간 논의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남북 간에 기존에 합의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을 적어두었는데요. 남북 간 환경협력이나 전염병 질병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보건, 의료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남북 간 그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부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이미 남북이 합의를 도출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남북 간의 기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은 사실은 남측 지역에서부터라도 추진 가능한 사업은 남측에서부터라도 먼저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남북 간의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 역시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DMZ 그린 평화지대화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수요와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 과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컨대 북한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강원도의 관광 지역화나 생태 관광,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적절한,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련 지역들의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시면 통일부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접경지역의 경기도, 인천, 강원도까지 각 지자체들이 다양하게 이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한 아이디어들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로 조화롭게 협의가 되어서 실질적인 남북 간의 협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들이 필요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DMZ와 관련한 이 DMZ 관할권 역시 우리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하는 주제인데요. 유엔사의 관할권과 남북한 사이의 관리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남측에서부터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경제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사실상의 신고제로 운영될 정도로 남북 간에 워낙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북 간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유엔사의 관리권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관리권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DMZ 그린 평화지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 한반도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단순히 남북 양자 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남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같이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남북한 모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유엔의 SDGs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목표들을 다양하게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간의 DMZ 그린 평화지대와 협력은 결국 이 유엔 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국제사회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협력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고,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재 국면에서 일부 본격적인 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추진해 보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계속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의 수요, 그리고 우리의 수요, 또 국제사회의 협력 수요, 세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남북이 어떻게 상생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그린 3축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린 3축인 환경축, 생태축, 관광축, 그린 3축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환경축인데요. 남북 간 초국경 질병 예방, 방역, 재난 재해와 관련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남북 간에 이 말라리아와 관련한 협력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 경기도와 인천에서 북한의 이 말라리아와 관련한 방역 협력을 추진한 바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접경 지역의 우리 군인들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결국 이게 이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이 질병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 이런 질병을 초국경 질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초국경 질병은 결국 어느 한쪽에서만 예방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남북 모두가 접경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할 때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경기도와 인천에서 북측의 말라리아와 관련한 예방약이라든지 치료 조치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실행을 하고, 이후에 공동 조사도 해보고 어떻게 말라리아와 관련한 대응을 할지에 대한 기술 협력도 실행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를 포함해서 말라리아나 이렇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것도 대표적인 초국경 질병이죠.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은 이런 초국경 질병과 관련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방역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호혜적 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이 어느 한쪽 일방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호혜적인 협력 사업의 대표적인 협력의 영역으로 이 초국경 질병 예방 같은 것들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수나 가뭄, 태풍과 같이 남북 간의 재난을 예측하고 이 경보와 관련한 데이터를 서로 나누고, 접경 지역의 자연재해와 관련한 공동 실태 조사를 추진해보는 것도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자세히 VNR과 SDGs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북한이 VNR 안에서 대기질 현황을 분석하고 미세먼지를 측정하거나 예측 예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 지원도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이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재난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한 기술 협력들도 남북 간의 상황이 진전되는, 그리고 비핵화 상황이 진전되는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이 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린 3축의 두 번째인 생태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산림병해축 방제 사업이나 산불 방지 공동대응, 양묘장 현대화와 같은 산림 협력 강화와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강산 같은 경우에 북측에서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한 병충해가 발생을 해서 남측에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의 통일부와 산림청, 그리고 현대아산이 같이 올라가서 북측의 이 산림병해충 현황을 점검을 해보고 방제 사업을 함께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처럼 산림병해충과 관련한 방제 사업 역시 초국경 질병의 일종이죠. 이런 부분에 산림병해충을 남북이 공동으로 방역하는 작업들 역시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접경 지역의 병해충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산림 황폐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개풍 양묘장이나 금강산 양묘장과 같이 남북이 이미 조성해 놓은 양묘장들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기존 협력 경험이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양묘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것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개풍양묘장 같은 경우는 개풍양묘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포괄적 제재 면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 구축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 사실은 이 태양광 패널 같은 것들은 대표적인 제재 대상 품목인데요. 이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양묘장 구축에 필요한 전체 품목에 대해서 포괄적인 제재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국제사회의 협력 동의를 얻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북한이 최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순환형의 농축산 현대화나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협력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남북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나 운영 기술과 관련한 협력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들도 이 남북 간의 생태축과 관련한 중요한 협력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린 3축의 마지막 축입니다. 관광축인데요. 이 DMZ 산림 복원, 그리고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남북 간의 공동 실태 조사 같은 것들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악산 지역이 가장 먼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북측의 금강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에 강원 생태 평화 지역이 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요 그림에서 33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악산에서 강원 생태, 그리고 연천 임진강, 금강산까지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들 간에 연계를 해서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2018년에 유네스코에서 북측의 금강산 지역을 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번 금강산 지역 지정을 계기로 남북이 이 유네스코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들을 고민해 보기를 권고한다라는 내용들도 유네스코에서 먼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남북 간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생물권 보전 지역들을 향후 어떻게 생태 관광에 시범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지역들을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한번 묶어보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남북이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Z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내는 고민들, 그리고 DMZ 내의 관광이나 문화자원, 공동 실태조사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설악산부터 강원 생태평화지역, 그리고 연천 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 그리고 나아가서 북쪽의 금강산 생물권 보전지역까지 이 접경지역 중심의 생태관광을 시범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동서독이 기본조약에 따라서 접경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례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공동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설치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고민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남북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 내의 접경지역인 이 접경지역 내의 그린 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 접경지역의 그린 평화지대화가 단순히 남북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기후변화 문제, 자연재해 문제 이런 것들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평화의 사례로 이 접경지역에서의 협력들을 한번 자세히 고민해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린 삼축 중에 한 가지인 관광축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린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의 지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34페이지를 보시면 실제로 페루와 에콰도르 간에 이 평화의 숲이라는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페루 지역의 생물권 보전 지역이 먼저 지정이 됐습니다. 1977년에 먼저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생물권 보전 지역이 2014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페루가 먼저 지정이 되고 그 옆에 있는 에콰도르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페루와 에콰도르는 세 차례나 무력 충돌을 겪은 바가 있고 1998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서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그 접경의 일환으로 이미 지정된 페루의 지역 그리고 이미 지정된 에콰도르의 지역을 통합해서 페루, 에콰도르 평화의 숲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을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 이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남미에서는 첫 번째로 인정이 된 지역이었고요. 전 세계에서는 17번째로 이 페루, 에콰도르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 간에 지정되어 있는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은 총 22개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설악산부터 금강산까지의 지역을 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페루와 에콰도르의 사례처럼 이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통합해서 지정을 한다면 이 지역에서의 다양한 생태 협력, 다양한 생태 관광, 다양한 협력의 가능성들을 좀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결국은 이 DMZ 그린 평화지대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